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그 주로 소개할 내용을 앞서가지고 제가 선행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지식을 또 리뷰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교재를 읽다 보면 약한 조건, 뭐 약한 정리, 강한 조건, 강한 정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것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교재에서 정리 혹은 뭐 띠어럼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때 그 결론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고, 조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이겨내야 되는 이제 뭐 고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약한 조건 혹은 이제 약한 결론, 이제 요런 말도 있고 강한 조건 강한 결론 요런 말도 있는데, 이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결론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띠어럼에 대해서 결론이 동일하면은 조건은 이제 약할수록 유리하고, 조건이 이제 동일하면은 결론은 이제 강한 쪽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조건은 약할수록 무조건 유리하고 결론은 이제 강할수록 유리해요. 이제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간단한 뭐 이 정리 같은 거를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출석에 대한 어떤 이제 규칙 정리를 소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정리 1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이게 이 정리 1이랑 정리 2는 이제 둘 다 이제 출석에 대한 정리예요. 뭐 요렇게 볼 수도 있죠. 어, 뭐 띠어럼이라고 하긴 되게 이제 좀 그 제가 이제 창피하긴 한데, 아무튼 수업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면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제 이러한 띠어럼이 있고, 하나는 이제 수업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때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지금 결론이 동일하죠. 왜냐하면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제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때만 이제 출석으로 인정한다 그러고, 하나는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만 하면 이제 인정한다, 이런 거니까 이때는 이 조건 중에서 밑에 있는 정리 2에 있는 요 조건이 좀 더 강한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더 이제 강한 조건이라는 거는, 정리 2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잖아요. 정리 2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면은 정리 1에 있는 조건은 그냥 자동으로 만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에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으면은 이 정리 1에 있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라는 이제 조건은 그냥 만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더 강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이제 약할수록 유리하니까 우리한테 좀 더 이제 유리한 거는 그 정리 1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조건이 동일하면은 이제 결론은 강한 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이건 이제 학점에 대한 정리인데, 요 두 정리는 이제 학점에 대한 정리예요. 요거인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한다면은 B학점 이상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한다면 A학점 이상이다. 좋네요. 그쵸? 지금 일단 조건이 동일하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한다면이라는 이제 조건은 동일하고, 결론은 이제 요 두 가지 결론이 좀 다른데, 밑에 있는 결론이 더 센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A 학점 이상이면은 B 학점 이상은 그냥 만족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2의 결론이 이제 만족되면은 정리 1의 결론은 그냥 이제 임플라이 되기 때문에 정리 2의 결론이 이제 더 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정리 중에서 결론이 이제 강한 쪽인 정리 2가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정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할 정리나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그 어떠한 정리가 또 다른 정리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그 더 좋은
정리로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개선을 시키는 방법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이 그 여기에서 정리 1, 뭐 정리 2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정리 1에 있는 조건을 약화시키던가 아니면은 결론을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뭐 정리 1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그 정리 이제 3으로 갔는데 조건은 이제 약화됐는데 결론도 약화됐어요. 어 그러면 이거는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요게 뭐 더 유용할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그 정리 1이 그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결론을 주면서 조건이 약화되든가 아니면은 동일한 조건 하에 결론이 강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도 약화되고 결론도 이제 강하게 되면은 완전 이제 그 좋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제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뭐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 어떠한 이제 그 새로운 그 정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조건은 이제 더 이제 강하게 되고 결론은 만약에 기존보다 약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더 열등한 정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요거를 쓰면 되는 거죠. 다음에는 그 되게 이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쉽게 또 그 배우는 입장에서는 또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 쓸모없는 척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척도의 정의를 만족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이제 척도가 있어요. 이제 그런 척도의 예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척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오메가하고 이제 F 여기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미리 정의해야지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셋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척도의 이제 m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요렇게 이제 가는 어떠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죠. 근데 내가 그냥 여기 F에 있는 모든 원소의 매적값을 그냥 다 0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대해 갖고 얘가 이제 0입니다. 얘가 이제 0이라고 하면은 정의는 만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것도 맞고 여기에서 이제 정의된 것도 맞고 그쵸 여기에서 정의가 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매저의 뭐 정의 중에서 뭐 그 디스조인트한 셋들을 이렇게 각각 유니온 한 다음에 그쵸 요렇게 유니한 다음에 요거를 재면은 얘 그러니까 A, B는 이제 디스조인트하다고 보고 그쵸 이렇게 이제 디스조인트하다고 보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성립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도 당연히 만족하죠. 이제 다 빵인데 그쵸 다 빵인데 뭐 다 만족하겠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쓸모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원소 값을 이제 다 0으로 측정하면은 그 모순이야 없겠지만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이 비슷한 거로 그 거의 이제 자매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원소에다가 내가 이제 무한대의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뭐 어떤 원소에 이제 값을 쟀더니 이제 무한대다. 요 측도 그러니까 확률 측도는 이제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는데 확률 측도는 0과 1 사이로 떨어지죠. 근데 측도는 이제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다 무한대로 줬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도 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측도의 정의를 이제 만족을 하는데 쓸모가 없죠. 그래갖고 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매적값이 이제 뭐 무한대인 경우 이런 건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요 예시 2번이랑 같은 요러한 이제 매저를 이제 별로 고려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측도에다가 제한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모든 이제 값이 무한대의 값을 가지지 않고
뭐 이제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 이제 요러한 이제 조건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측도라는 거는 선분의 길이 같은 거를 일반화한 개념인데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 뭐 아니면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야지 뭐 두 개의 뭐 겹쳐진 길이는 얼마냐 아니면 두 개를 이제 뭐 디스조인트 할 때 합친 길이는 얼마냐 이런 것 따위를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지 뭐 다 빵이거나 다 무한대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거 길이는 그냥 유한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제 느낌으로 뭐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더 이제 그거를 약화시킨 버전이 뭐 그러니까 그 유한 척도 같은 거를 고려하거나 시그마 유한 척도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의를 이따가 좀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그 포인팅하고 싶은 거는 쓸모없는 척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누가 봐도 이제 쓸모없어 보이는 척도가 있고 특히 뭐 이 예시 2번 같은 경우 있죠. 예시 2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별로 이제 고려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낸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한 척도하고 이제 시그마 유한 척도다. 요렇게 이제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잴 수 있는 공간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그마 필드를 열심히 이제 뭐 생각을 해봤죠. 뭐 A가 될 수 있으면은 A 여집합도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생각했는데 요것도 되게 이제 쓸모없는 그런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 이제 오메가에 대해 갖고 얘가 그냥 공집합과 이제 오메가만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잴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여기서 뭐 이제 척도나 아니면 확률 따위를 정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확률이 이제 0이거나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모순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우리한테 이제 쓸모가 있다라는 건 조금 다른 뉘앙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얘가 만약에 2에 요렇게 그러니까 파워셋으로 되면은 이게 오메가가 이게 파이나이트 할 때만 오메가의 원소가 이제 파이나이트 할 때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오메가가 그 쓸모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요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리얼 라인에 있는 그 모든 부분 집합 요런 것들을 내가 F라고 잡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얘는 이제 그 F의 정의에는 만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F는 1, 2, 3을 만족하면 되는데 전체 집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모든 A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A의 여집합도 포함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얘는 그냥 그 실수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들의 카운터블 유니온도 당연히 여기 안에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요런 거는 이제 쓸모가 없는데 요런 거는 그 쓸모없는 이유가 얘가 그 아직 우리가 이제 배웠다기보다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르벡 측도라는 거로 측정 불가능한 집합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이제 비탈리 집합이죠. 이러한 이제 집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갖고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R 그다음에 2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하면은 뭐 이거를 이제 여기에 무모순인 척도로 만들 수 있냐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모든 원소의 매저는 다 빵이다 이렇게 그냥 줘버리면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리얼 라인에서 그 르벡 척도 같은 거를 우리가 잘 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거를 좀 더 그 추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다 고려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F라는 거를 해 가지고 이 F에서 우리가 르벡 척도를 이제 잘 정의되는 그러한 그 애들들의 이제 집합을 이제 새로 고려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은 그 이제 저번에 이제 계속 소개를 했지만 그 일단 르벡 척도로 되게 잘 정의가 될 것 같은 집합들이 모인 캘리그래픽 A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 모든 이제 오픈 인터벌 A는 B보다 작은 요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은 이 위에서는 우리가 그 길이 같은 거를 이제 르벡 측도 같은 거를 이 안에 있는 집합에서는 뭔가 길이의 개념을 좀 잘 추상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여기에서 이제 잘 정의된 길이를 우리가 요거는 이제 시그마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요러한 이제 기호를 고려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이제 기호를 고려해서 일단 관심 있는 집합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관심 있는 집합들로부터 제너레이팅 되는 시그마 필드를 생각을 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은 제가 여기에 카라테오도리의 이제 확장 정리라고 이제 썼는데, 이게 그 귀찮아서 만든 이론 2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귀찮아서 만든 이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그 쓸모없는 측도하고 쓸모없는 가축 공간이 있는데, 이 예시 2 같은 경우에 이제 쓸모없는 측도를 별로 이제 고려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디피니션 같은 게 유한 측도, 시그마 유한 측도 이제 요런 게 있고, 이제 쓸모없는 가축 공간이 있는데 이 쓸모없는 가축 공간을 이제 별로 고려하고 싶지 않으니까 요러한 기호라든가 아니면 카라테오도리 확장 정리 같은 걸 이제 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이제 유한측도하고 시그마 유한측도가 이제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한측도라는 거는 이제 그 모든 그냥 매적값이 파이나이트한 경우이고, 시그마 유한측도는 그거보다 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그 여기 있는 매저 M이 잴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측도라고 합시다. 측도라고 하는데 그 여기에 있는 그 메저라는 거는 이쪽에서 요렇게 가는 그 함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어떠한 뭐 A를 이제 재도 요게 이제 파이나이트하다는 의미예요. 그 유한측도라는 의미는, 유한측도라는 의미는 이게 파이나이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엄밀하게 쓰면은, 그러니까 모든 A인 이거에 대해 가지고 M의 A가 파이나이트 하면은 유한측도라고 해요. 결국에는 근데 이 F에는 오메가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그마 필드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전체 집합에 대한 길이가 파이나이트 하면은 요 조건이 만족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 유한측도를 그냥 요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다 파이나이트하다 요렇게 이제 정의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이 정의가 더 쉽죠. 이 정의가 더 쉬운데 왜 굳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제 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정의는 요 정의를 쓰려면은 뭔가 하나가 생략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A하고 이제 B가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측도의 정의에는 이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도의 정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성질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 증명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써야지 이런 논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 B 대신에 내가 B 대신에 오메가를 넣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파이나이트하다는 거는 모든 이제 그 A가 파이나이트하다는 거랑 이제 똑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거를 알고 있긴 하지만 요거를 엄밀하게 증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의미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원래 이제 정의는 요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나중에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도 있어갖고 제가 또 이게 필요하면 또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거는 유한측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미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한 척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된 이제 모티브는 이제 이러한 이제 되게 쓸모없는 척도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모든 매적값이 이제 무한대 요런 거를 이제 별로 이제 고려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유한 척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 그 유한 척도라는 게 조금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앞으로 그냥 유한 척도만 고려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르벡 메저를 고려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르벡 메저라는 거는 그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정의를 한 적은 없는데 선분의 길이를 뭔가 좀 더 추상화하고 일반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1이랑 뭐 3이라는 이제 구간에 요거는 이제 2가 되고 그쵸? 예를 들어서 또 뭐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닫혀 있어도 1이랑 5 여긴 또 열려 있다 그럴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제면은 뭐 4가 되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러한 논리로 치면은 m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 뭐 1 요거에 이제 길이는 얼마나라고 물으면 이제 무한대가 이제 돼야 되고 그렇죠? 요거에 그 전체 이제 길이는 얼마냐라고 하면 이제 또 무한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유한 척도의 정의는 만족하지 않죠.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르벡 메저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유한 척도라는 이제 개념이 좀 더 셉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강한 조건이어서 요거를 좀 유한 척도라는 이제 개념을 약하게 만든 어떠한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시그마 유한 척도라는 거예요. 일단 그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뭐 약간 무개념하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한대로 주면은 척도의 정의는 쉽게 만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척도는 우리가 그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건 이제 쓸모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좀 방지를 하고 대신에 또 뭐 요런 거는 이제 또 무한으로 되는 게 또 합리적이니까 요런 건 또 무한으로 냅두고 뭐 요러한 그 어떠한 그 개념을 좀 잘 일반화한 그런 정의를 좀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고려했냐면 일단 스테이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스테이트를 읽어도 아마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래도 스테이트를 한번 읽어보고 예제를 보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니까 스테이트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에는 얘는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1이랑 A2랑 A3랑 이러한 것들이 이제 F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열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열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쭉 모아놓으면 요거를 이제 쭉 이제 순열처럼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요건 이제 집합열이라고 볼 수 있죠. 집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처음에는 이 집합열이 전체 집합을 커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합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합집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오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 이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집합열의 각 집합을 재면 다 파이나이트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m의 A2도 파이나이트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간 유한측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좀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요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를 만족하는 어떠한 집합열이 F에 존재하면은 얘를 이제 시그마 유한측도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한측도라는 거하고 이제 시그마 유한측도라는 거하고 어떤 게 좀 더 이제 강한 스테이트인지 그러니까 강한 조건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한 척도이면은
무조건 이 시그마 유한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강한 조건이죠, 그쵸?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유한 척도의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은 여기에 있는 조건을 이제 그냥 만족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만족시킬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A1을 그냥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그 물론 이제 요런 건 이제 무한 순열 그러니까 무한 집합열을 그러니까 집합이 이제 무한대로 나열된 어떤 이제 집합열인데 그냥 집합열이라는 건 얘는 이제 무한개의 원소를 이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한 10개 정도의 이제 그 원소를 이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하나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1, 2 조건이 그냥 만족된다라고 했거든요. 1은 그냥 만족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는 이제 모든 이 i에 대해서 볼 것도 없이 그냥 i는 1밖에 없어요. m의 a의 1은 뭐가 돼요? m의 오메가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얘는 유한축도라고 했으니까 유한축도라고 했으면은 요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의 조건도 그냥 만족됩니다. 그래서 유한축도일 때는 얘하고 얘가 이제 그냥 만족이 돼요. 그래서 유한축도라는 게 좀 더 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좀 더 이제 비교를 하면은 확률 축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확률 축도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확률 축도이면 유한 축도가 만족되겠죠. 왜냐하면 확률 축도는 모든 값이 0과 1 사이로 그냥 떨어지는데 유한 축도는 이제 뭐 0과 1 사이가 아니고 뭐 0과 이제 뭐 어떤 m 여기서 이제 m은 이제 파이나이트한 요런 거로 이제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확률 축도이면은 시그마 그 유한 축도이고 유한 축도이면 이제 시그마 유한 축도가 되니까 확률 이 세 개 중에서는 당연히 확률 축도가 가장 강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유한이 이제 가장 이제 약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기억할 게 모든 확률 축도는 유한 축도죠. 그러니까 확률 축도가 더 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한 축도는 시그마 유한 축도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파이나잇 메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영어로 쓸 걸 그랬나? 요거를 이제 파이나잇 메저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그마 파이나잇 메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는 확률 축도, 유한 축도, 시그마 유한 축도 요거 세 개 중에서는 이제 확률 축도가 이제 가장 강한 조건이고 시그마 유한 축도라는 거는 이제 확률 축도에 비해서 이제 되게 이제 약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던 내용을 이제 한번 다시 쓴 건데 이 쓸모없는 척도에 대한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대체 왜 만들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제 척도의 정의는 만족하는데 쓸모없는 척도가 있거든요. 언급했듯이 모든 원소를 쟀더니 이제 0이더라 아니면 모든 원소를 쟀더니 무한대더라 뭐 이러면은 이제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특히 이제 무한대의 값을 주는 척도를 이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제 유한 축도만 이제 생각하면 좋겠는데 유한 축도만 이제 생각하려고 보니까 이제 르벡 메저 같이 우리가 쓸모 있어 보이는 되게 이제 쓸모 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도 유한 축도의 정의를 만족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그마 유한 축도라는 이제 개념을 만든 게 되었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 축도는 아닌데 시그마 유한 축도의 정의를 만족하는 경우가 제가 아까 르벡 메저를 이제 소개를 했었고 그다음 카운팅 메저라는 게 있어요. 카운팅 메저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스테이트를 하면은 여기 있는 축도 m이 얘가 이 공간에서 카운팅 메저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만족하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얘가 이제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이 어떠한 집합의 이제 원소가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원소의 숫자를 그대로 쓰고 파이나이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의 값을 갖는 이제 어떠한 축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소의 숫자를 세는 축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그 다음에 뭐 100 이러한 이제 집합이 있으면 이게 원소의 수는 3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카운팅 메저로 재면은 요건 이제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원소의 숫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요거 이 카운팅 매저 값은 2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자연수 전체를 넣게 되면은 무한대가 되고, 여기에 뭐 정수 전체를 넣게 되면은 뭐 무한대가 되고, 여기에 뭐 요거를 이제 넣게 되면은 뭐 무한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의 그냥 숫자를 세주는 매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카운팅 매저고, 당연히 이제 카운팅 매저도 그 매저의 이제 성질을 만족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시그마 필드 위에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다고 치면은 얘는 그 이렇게 양의 값을 가지고요, 그렇죠? 뭐 원소의 숫자가 이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제 디스조인트한 이제 셋에 대해 갖고 이제 A하고 이제 B가 디스조인트하면은 요거의 이제 값은 당연히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는 이제 매저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 두 개는 그 유한측도는 아니죠. 일단 유한측도가 아닌 거는 알겠죠. 르벡 매저하고 이제 카운팅 매저는 어떠한 집합에 대해 갖고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시그마 유한측도의 이제 정의를 만족하냐, 이제 요런 게 그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팅 매저를 좀 더 이제 따져볼게요. 카운팅 매저를 따지기 위해 갖고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요 예시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요러한 이제 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정수가 들어가 있고, 정수가 이제 오메가로 들어가 있고, 이 정수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제 부분 집합을 이제 어떤 이제 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카운팅 매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예제에서 우리가 요러한 두 개의 집합열을 고려를 할 수 있어요. 집합열 1이랑 집합열 2를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집합열 1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직선에 있으면은 이 0, 그다음에 여기 1, 그다음에 2 이렇게 이제 쭉 있겠죠. 여기 이제 제가 1부터 해서 0은 포함하지 않고 1부터 해서 이제 여기 빨간 점들이 이제 다 포함한 이러한 애들을 제가 A1이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자연수들을 제가 그냥 A1이라고 잡고, A2 같은 경우는 A1에서 이제 0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자연수에서 0을 하나 더 추가했고, A3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집합열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합열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은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합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합집합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뭐를 만들어요? 오메가를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이 집합열이 여기 있는 오메가를 커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를 만드는데, 이 집합에 이 A1의 카운팅 매저 값이랑 A2의 카운팅 매저 값이랑 A3의 카운팅 매저 값을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하면은 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합열이 있어요. 또 다른 집합열이 있는데, 이번에는 B1이 그냥 0만 포함하는 게 이게 B1이에요. 그 다음에 B2는 0이랑 1을 포함해요. B3는 0이랑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B4는 여기를 한 점 더 추가하고, B5는 얘를 한 점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B1 합집합, B2 합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얘가 이제 뭐를 커버해요? 오메가를 만들죠. 그래서 오메가를 이제 커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B1, B2 이러한 이제 집합열이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동시에
m의 B1의 이제 카운팅 매저 값은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B2의 카운팅 매저 값은 2.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모든 I 이거에 대해서 얘가 파이나이트하죠. 그쵸? 그래서 집합률 1이랑 집합률 2는 이제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이게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집합률 A하고 집합률 B는 둘 다 다 이거를 합집합시키면은 G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이점인데 집합률 A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원소의 이제 매적값이 무한대지만 집합률 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집합률 같은 경우는 요거의 이제 매적값이 다 이제 파이나이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운팅 매저래. 그 시그마 파이나이 매저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적당한 집합력 이제 뭐 B1, B2 요런 게 이제 여기에 존재해 가지고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은 B의 I의 얘가 이제 오메가가 되고 모든 이거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bi의 매적값이 이제 파이나이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케이스 여기 있는 집합률 b를 보면은 이 노테이션도 똑같이 났네. 요게 그냥 딱 이 조건에 만족하죠. 이러한 집합률이 여기에 존재하죠. 그쵸? 여기에 존재해 갖고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합열 뭐 A를 아니 그 첫 번째 집합열을 갖고는 우리가 M이 이제 카운팅 매저가 그 시그마 파이나이트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데 집합열 2를 가지고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집합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그 시그마 파이나이트 매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요 내용은 그냥 그대로 서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률 1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을 카운트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여기서 이제 G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으로 커버한다라는 말은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는 거고 근데 매저 유한이 아니라는 거는 요거에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집합열 B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을 카운터 유니온으로 커버하고 매저 유한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집합열 2의 이제 존재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그 M은 이 위에서의 시그마 유한 축도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 유한 축도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커버하는 모든 집합열이 이렇게 이제 파이나이트 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집합열 중에서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되는 집합열 하나만 존재하면 되거든요. 존재한다라는 건 원래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합열 2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얘는 그 카운팅 매저가 그 시그마 유한 축도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마 유한 축도의 이제 느낌은 뭐냐면은 전체 집합을 카운터블 유니온으로 커버하면서 매저 유한인 요거는 이제 제가 말을 되게 축약해서 썼는데 이제 그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 갖고 제가 말을 좀 많이 생략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오메가를 의미하고 카운터블 유니온으로 전체 집합을 커버한다라는 의미는 오메가를 이제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매저 유한이라는 거는 그 요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합열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니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그마 유한 축도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률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확률 공간이라는 거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한번 이제 다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 축도라는 게 있죠. 확률 축도는 일단 이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이제 기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이제 기분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제 p라는 함수가 뭐 이제 여기
여기 시그마 필드에서 0일 사이로 떨어지는 이제 어떠한 함수이고, 그 다음에 뭐 디스조인트한 애들끼리를 이제 합집합해갖고 뭐 그거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 축도라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뭐 또 전체 집합 1이고 뭐 등등등등 있죠. 양수여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무튼 이제 얘가 이 위에서 이제 확률 축도이면은 요거 세 개를 딱 묶어갖고 우리가 확률 공간이라고 선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편의성을 위해 갖고 쓰는 어떤 이제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요런 메저러블 스페이스를 잘 쓰는 이유가 이제 그 맨날 이제 오메가를 정의하고 뭐 F는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야 이렇게 이제 맨날 이제 말로 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요렇게 이제 딱 묶어갖고 그 원소를 이제 두 개로 가는 이제 튜플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그 요거를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다라고 선언하면은 얘가 캘리그래픽 F가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라는 거를 그냥 암시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이렇게 요 세 개를 이제 트리플로 묶어갖고 하나의 이제 그 튜플을 만들면은 여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리고 확률 공간이라고 하자 이라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하면은 여기에서 얘는 이거에 대한 시그마 필드고 얘는 여기 위에서 정의된 확률 축도라는 그거를 그냥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얘가 이제 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제 선언은, 그러니까 메저러블 이제 스페이스라는 선언은 이제 F가 이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라는 것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확률 공간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시그마 필드이고 P는 여기에서 이제 확률 축도 이미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축약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만약에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확률 공간이라는 선언이 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뜻을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처음 뭐 또 그냥 완전 처음 고급 확률로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한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게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시그마 필드는 이제 엄밀하게 하면은 그 뭐 어떠한 이제 여기에 부분 집합인데 1번, 2번, 3번 정의를 이제 조건이 이제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P가 확률 축도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인데, 그렇죠? 그다음 뭐 전체 집합의 확률은 1이고, 그다음에 그 디스조인트한 셋들끼리는 아이고 맨날 하려니까 되게 귀찮네. 그 P 뭐 A 합집합 이제 B 요런 게 이제 P A 플러스 P B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뭐 어떤 이제 성질이 있죠.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쭉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구절절하게 이제 다 쓰지 않고 얘가 확률 공간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은 요거를 다 쓴 거랑 이제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간단하고 축약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사실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이제 이해를 방해하긴 하는데, 이런 축약 표현을 또 안 쓸 수도 없는 게, 한 번 이해를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제를 뭐 맨날 설명할 때 맨날 오메가는 뭐고 F는 이거에 대한 시그마 필드고,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이런 조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런 것들이 맨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 저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할 때 아니 이거를 좀 축약하지 말고 되게 자세하게 좀 써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제가 이제 시험 보거나 아니면 뭔가 정리를 할 때는 되게 축약된 표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번 고생을 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또 축약을 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아무튼 이 확률 공간은 이제 교재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 첫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첫 페이지에 있을 건데, 여기 이제 그 초록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확률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이제 트리플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는 뭐고 이제 F는 뭐고 그 다음에 P는 뭐고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측 공간에 대한 언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 공간에서 만약에 P를
제외하게 된다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 스페이스에서 우리는 메저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확률 공간처럼 이제 시그마 유한 측도 공간, 시그마 파이나이트한 측도를 이제 그 잘 정의할 수 있는 공간, 이미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공간, 뭐 이렇게 이제 또 기호가 있는데 기호라기보다는 약속, 표현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읽어보면은 위에 이제 확률 공간에서 확률 축도 대신에 이제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를 이제 준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m이 여기에서 시그마 유한 축도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세 개를 싹 묶어가지고 시그마 유한 축도 공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시그마 유한 축도 공간이라는 선언에는 요거는 이제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시그마 유한 축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되게 이제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적당한 뭐가 이제 존재해서 집합률이 존재해서 뭐 1, 2를 이제 만족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